자, 안녕하세요. 수학 강사 강윤구라고 합니다. 아마 예비 고3 친구들은 저를 이제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많겠죠. 왜냐면 제가 고3만 이제 수업을 했기 때문에 이제 고2 친구들, 고2 때까지는 이제 제 수업이 이투스에 아예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처음 딱 만나는 자리니까 간단하게 소개를 먼저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왜 이 사전 공략법 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서 이제 커리큘럼을 진행하는지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이제 강사의 기본이죠. 네, 서울대를 이제 나왔고요. 뭐 당연한 거야, 그지? 왜냐면 지가 일단 잘해야지 남도 가르칠 수 있는 게 맞겠지. 자, 거기에 플러스로 저는 여기에 이제 회계사를 합격했습니다. 여러분들 가끔 오해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회계사 시험을 준비했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저는 실제로 합격하고 법인에도 다녔어요. 3일회계 법인. 그래서 저는 이제 회계사도 합격을 했고요. 심지어 이제 디트 공부도 했었어요. 뭐 치약전문대학원 가는 건데 제가 3개월 준비해서 법인 그만두고 3개월 준비해서 전국에서 80등을 했다. 한마디로 이제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제 문이과를 아우르는 거죠. 그죠? 저는 이제 기획과 나왔는데 뭐 이제 성실하게 내신도 이제 잘 봤기 때문에 내신, 수능, 그리고 심지어 이제 문과, 그리고 이과 이런 성인 시험들에서까지도 좋은 결과를 이제 잘 만든 경험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저는 너네한테 이제 가르쳐주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시험을 항상 잘 보려면 저는 이제 떨어져 본 적이 없거든요. 시험을 봤을 때. 물론 디테는 이제 불합격하긴 했어요. 왜? 원서 영역에서 실패했기 때문이죠. 그죠? 근데 시험 자체를 못 봐본 적은 없다 이거야. 그러면 이렇게 문이과 가리지 않고 그리고 매번 시험을 잘 본다는 거는 단순히 머리만 좋아서 되진 않겠죠. 실제로 제가 머리가 좋지도 않아요. 보통의 두뇌를 갖고 있다 이거지. 뭐 IQ 테스트나 이런 거 했을 때. 그러면은 어떻게 이렇게 항상 좋은 결과, 좋은 퍼포먼스를 만들 수 있었을까? 바로 방법론이 좋기 때문인 거야. 공부를 제대로 하기 때문에 남들과 같은 시간을 공부하더라도 월등하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 시험에 대한 노하우, 그 노하우를 너네가 잘 배운다면 지금 너네 성적이 이제 뭐 평균 3등급이든 뭐 평균 4등급이든 저는 충분히 평균 1등급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누구나 메디컬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커리큘럼이 진행되는지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강을 한번 결정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바로 뭐 커리큘럼 안내하면은 좀 이게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방법이라는 게 뭐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너네가 아직 와닿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우리 공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얘기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너네가 이제 보통 수학 공부를 한다, 아니면 뭐 국어 공부한다 라고 한다면 보통 어떤 식으로 이제 공부하는 게 정석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인강도 그래서 이렇게 3가지 과정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너네한테 개념이 이제 뭐 중요하다고 이제 얘기 많이 하니까 개념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수업이 진행이 되겠죠. 아니면 너네도 이제 문제를 풀 거고. 자, 근데 그렇게 이제 문제풀이 수업이 끝나면은 다들 문제를 열심히 푼단 말이야. 그죠? 근데 그렇게 문제를 많이 풀면 근데 무조건 만점이 나오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지. 물론 만점에 도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래 능력치가 엄청 좋으면 그냥 개념만 가지고도 약간의 문제만 가지고도 만점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너네가 지금 이 인강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는 만점이 안 나오고 있으니까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너네도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도 분명히 개념 수업 들었을 거 아닙니까? 문제풀이 연습도 했겠죠, 그죠? 근데 왜 만점 안 나오는 거야? 그지? 이 방법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야. 그죠? 만약에 개념 배우고 그 다음에 그 개념 토대로 문제풀이 연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열심히 풀어서 공부가 완성이 된다면 수학을 가지고 이 수많은 학생들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당연히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공부가 안 되는 거구나. 이거는 잘못된 거구나. 그거를 인정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우리는 변화해야 할 때입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체계를 가지고 올바르게 공부해야 될 때라 이거지. 그래야지 우리가 지금 수능, 뭐 수학이든 국어든 이런 수능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문제냐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공부로 얘기하면 애들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요리를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이 뭐 요리를 배운다라고 한번 쳐봐. 그럼 여러분들 개념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을까? 그지? 여러분들이 뭐 재료에 대한 특징 뭐 이런 거 이해하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개념이겠죠. 그래서 뭐 마늘이 맵다, 고추도 맵다. 그죠? 아, 된장은 된장만 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고추장은 고추장만 나는구나. 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칼질 정도가 개념일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이런 어떤 개념적인 요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뭘 만드는 거야? 뭐 김치찌개를 만든다고 쳐볼까요? 제가 좋아하는 거. 그죠? 네. 자, 김치찌개를 만든다. 자, 이런 게 이제 실전 문제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너네 이거 안다고 해서 김치찌개가 나와요? 바로? 난 물어보고 싶어. 니네 바로 이게 나오는 거야? 완성된 무언가가 나오는 거야? 안 나오지. 안 나오지. 물론 뭐 대충 만들 수야 있겠죠. 그죠? 아, 뭐 김치찌개 뭐 김치 들어가고 그래. 뭐 들어가나 또 고기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너네가 재료의 특징이나 먹어본 기억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만들어서 김치찌개 만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보통 어떨까요? 먹기 힘든 음식이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괴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개념만 가지고 무언가를 완성하는 거는 애초에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운동도 마찬가지고요. 무엇을 하든 마찬가지야. 너네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학습을 한다는 건 이렇게 개념과 문제풀이 결과로 바로 연결되는 경우는 없다는 거지. 그 가운데에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야? 방법론이 있다는 거야. 너네가 골프나 아니면 야구나 뭐 이런 걸 배운다고 쳐도 반드시 운동 시작할 때 뭐부터 배워요? 좋은 스윙 폼부터 배우잖아. 뭔가 방법론부터 먼저 배운다고요. 그걸 가지고 실전에 들어가는 거지 그냥 개념만 가지고서 바로 시작한다?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작업인 거야. 근데 왜 유독 공부할 때 이렇게 하냐 이거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공부야말로 좋은 방법이 핵심인데 왜 그 부분을 스킵하냐 이겁니다. 우리는 개념을 공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개념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방법입니다. 어떻게 문제를 풀까? 어떻게 요리를 만들까? 어떻게 스윙을 할까? 등등등에 대한 그 방법에 집중해 주는 게 실제로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이거지. 그래서 너네가 사실 어때요? 재료의 특징 잘 몰라도 돼. 칼질 잘 못해도 돼. 30년 장인의 레시피가 있다면 그거를 그대로 따랐을 때 맛있는 김치찌개가 나올 가능성이 엄청 높다는 거죠. 그죠? 그럼 너네도 뭘 배우려고 노력해야 돼요? 이제 수능을 준비하는 초보자라고 할 수 있지. 초보자의 입장에서 너네한테 필요한 건 뭐라는 거야? 이 재료의 특징을 멋있게 얘기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야. 니네 수능 잘 보고 싶은 거잖아요. 수학을 잘하고 싶은 게 아니잖아. 너네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니네가 지금 미분정의를 서울대학교 박사님처럼 이해해서 수능 시험에 임하고 싶은 거야? 아니잖아. 미분정의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미분 킬러 문제를 풀 때 그 정의에서부터 출발하는 새끼 결국에 한 명도 없어. 어떻게 미분 킬러를 풀까에 대해서 니네가 배우셔야 된다 이거지. 적분 킬러, 너네가 이런 킬러 문제들에 대한 레시피, 그 방법론을 배워야 되고 그 방법론이 잘 갖춰져 있고 체계적인 사람한테 배웠을 때 짧은 시간에 성적이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짧은 시간에 100점이 달성될 수 있다는 거야. 이리 생각해봐. 야, 음식 레시피도 강윤구 레시피 따라가면 돼, 안 돼? 안 돼. 개참아야 되겠지. 저 만들어 본 적도 별로 없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잘 몰라요. 대신에 이제 저기 이제 뭐 회사 근처에서, 그죠? 근데 원래 이 맛집들이 회사 근처에 있단다? 그 회사 주변에서 30년 장인의 김숙자 할머니가 계시다고 쳐봐. 그죠? 이 숙자 할머니 레시피를 따라가면 어떨까? 맛이 잘 나오겠죠. 잘 나오겠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너네는 뭘 찾으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거야? 이 레시피가 완벽한 사람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 이게 일단 수능 공부할 때 너네한테 필요한 첫 번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요리랑 공부가 같은 거냐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이거를 고3 때 깨달았어요. 저는 이제 수학과학으로는 고민해 본 적이 없죠. 왜? 저는 그냥 수학과학은 이렇게 했어. 개념 공부하고 문제 풀고 이제 만점 나왔어요. 그죠? 네. 왜냐면 능력치가 좋으니까. 제가 수학과학은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엄청 좋아했다 이거죠. 초등학생 때부터 공부하면 당연히 수능은 잘 볼 수밖에 없어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야, 10년을 공부했는데 못 보면 이상한 거지. 그지? 근데 제가 이제 수학에 비해서 국어는 약간 좀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읽은 책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냥 글을 읽어본 적도 없고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제 당연히 뭐 수능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은 성적이 잘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죠. 근데 저는 왠지 그게 되게 자존심에 이제 상처를 받은 거야. 능력치도 떨어지는 사람이 못 보는 게 사실 당연한 건데,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모의고사 딱 봤는데 와, 60점인가? 50점인가 뭐 딱 나온 거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야. 내 인생에 있을 수 없는 점수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국어 공부를 열심히 했단 말이지.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공부한 거야. 국어, 인강 들으면서 이제 개념 배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기출문제 푸는 거죠. 바로, 그지? 그럼 당연히 근데 정답률이 어떻게 될까?
개차반이야. 그죠? 네. 근데 이제 풀다 보면 오르겠지라는 생각으로 계속 풀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도 풀고 서점에 있는 문제집도 다 풀고 뭐 인간 강사 교재들도 풀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고2 때부터 이제 엄청 문제를 많이 풀었다 이거죠. 그리고 고3, 3월 모의고사를 봤는데 점수가 똑같은 거야. 이 아씨 능력치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거지. 여러분들 문제풀이는 문제를 푼다는 건 공부가 아니에요. 공부가 아니야. 그냥 문제를 푸는 노동행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실력이 그대로인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아서 공부를 이제 잠깐 쉬고 멈추고 내가 뭐가 잘못됐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시작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고민을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 시험 문제를 내는 새끼들이 있잖아, 그지? 새끼가 하면 안 되지. 평가원에서 내잖아, 그지? 그래서 제가 평가원 사이트를 간 다음에 수능 문제를 어떻게 내는지 정리한 PDF 파일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진짜 정독을 했어요. 도대체 이 새끼들은 나한테 뭘 바라는 것인가? 근데 이제 뭐 보통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거더라고요. 뭐 장르가 중요한 건 아니고 글을 읽는 능력, 그리고 그 글에서부터 이제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주관적이 아니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물어본다고 이게 잘 적혀 있는데 제가 그걸 읽으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글을 읽어본 적이 없잖아요. 글을 읽는 방법을 모르는 거야. 어떻게 읽어야 객관적인 결과가 나오는지를 그냥 모르는 거야. 시를 본다? 그럼 내 마음대로 보는 거야 그냥. 근데 능력치가 떨어지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어떨까? 개차반의 결과가 나오는 거지. 너네 요리해 본 적 없죠? 그냥 이런 거 알고는 있잖아, 그지? 뭐 김치가 뭔지는 알죠? 그죠? 그러면 너네가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알고 있다고 해서 니네 마음대로 그냥 집어넣고 배 앞에서 뭐 대충 만들면은 뭐가 나오는 거야? 김치찌개가 아니라 이상한 괴식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랬던 거야. 나는 뭐 대충 개념은 알겠지, 그지? 근데 그걸 가지고 바로 문제를 풀어버리니까 그냥 개차반의 결과가 나오는 거야. 그렇게 이제 나왔었다. 그렇게 내가 공부를 했었다. 아, 이건 진짜 잘못된 거였구나. 라는 거를 2년 만에 인정했어요. 고1부터 고3, 3월까지. 2년 좀 넘겠죠, 그죠? 2년 좀 넘는 시간 동안 공부하면서 그거 하나를 인정 못하는 거야. 왜? 저는 자존심이 너무 세니까. 공부를 잘한다는 자부심이 있으니까. 내가 실패자다. 내가 잘 못하는구나. 라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는 게 너무 힘들었던 거지. 근데 그 고3, 3월 모의고사의 결과와 수능의 지침서를 보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내가 너무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부터 배웠냐면 글 읽는 방법부터 다시 배웠어요. 글 읽는 방법. 그죠? 왜냐면 여러분들 이것도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레시피가 아무리 좋아도 그 레시피대로 따라하지 않는 새끼들이 존나 많아요. 뭔지 알죠? 여러분들 이제 뭐 레시피에 양파를 뭐 넣으세요라고 적혀 있으면은 양파나 쪽파나 똑같겠지 뭐 하고 쪽파 넣고 피망을 넣으세요 라고 적혀 있으면 피망이나 파프리카나 그게 그거지 뭐 하고 집어넣고 거기에 삼겹살 넣으세요 라고 적혀 있는데 아예 뭐 삼겹살이나 목살이나 돼지인데 뭐 하고 지 좆대로 하는 경우가 겁나 많아. 실제로 저도 그랬어요. 국어 인강 들을 때 그 선생님이 개념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도 저한테 물론 알려줬겠죠. 근데 그 부분을 신경도 안 쓴 거임.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도 못하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읽은 거야. 그거를 이제 싸그리 고친 거지. 내 마음대로 하는 건 하나도 있어서는 안 된다. 왜? 나는 국어 못하는 사람이니까. 그죠? 나는 국어를 못하니까 시키는 대로 전문가들이 하라는 대로 해야겠다라고 해서 하라는 대로 제가 이제 글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시는 화자의 발견이 중요하다. 집중적으로 바라보는 대상이 필요하다. 집중적으로 바라보는 그 대상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 대상을 결정하는 방식 6가지.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서술하는지 발견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제가 다 배운 거야. 아직도 기억이 나. 완전 기계처럼 학습을 했거든. 시가 있다. 소설이 있다. 소설은 주제, 구성, 문체. 3요소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 주제는 사실 그 짧은 지문에서 드러나기 힘들고요. 구성에 인물, 사건, 배경이 있을 때 결국 그 인물, 사건, 배경 중에 뭐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나온다? 수능에서는 인물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나온다. 인물이 사건을 만들기 때문에 인물의 구조들을 통해서 사건의 발생을 파악할 수 있다. 인물 간 관계도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을 읽는 방법을 기계처럼 배운 거야. 왜? 내 머리는 부족하니까. 내 머리는 부족하니까. 그리고 그 기계처럼 배우는 걸 연습을 해서 이제 글 읽는 방법, 독해력을 향상을 시킨 거죠. 바로 뭐라 이거야? 내 능력치가 개차반이니까 암기와 학습을 통해서 능력치를 만들어 내었다. 그런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도 내 마음대로 풀면 안 되죠. 문제 푸는 방법까지도 이제 다시 만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알려주는 것도 종합하고 그다음에 내가 이제 문제를 풀면서 어떻게 풀면 좋을지 고민을 해서 방법론을 결합을 시켜서 강윤구만의 문제 푸는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립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것도 그것 나름대로 이제 정리해서 연습을 했습니다. 근데 당연히 이런 연습 과정이 쉽지는 않겠죠. 아무 생각 없이 풀면은 한 지문에 5분 걸리지. 근데 5분 걸리는데 정답률은 개차반에 공부는 아니야. 공부하는 게 아니야. 근데 이렇게 이제 방법론을 적용하면서 분석을 하면은 한 지문에 40분이 걸릴 때도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죠. 정확하고 올바르게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렇게 올바른 과정들을 제가 6개월 정도 거치니까 9월 모의고사에서는 제가 처음으로 이제 안정적으로 다 풀었다, 다 맞았다 라는 느낌으로 90점을 넘긴 거야. 6개월 만에. 사람이 6개월 만에도 이렇게 바뀐다 이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수능 때 다 맞았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이제 올바른 절차를 밟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지. 너무 당연한 거야. 근데 이 당연한 과정이 수능 수학, 수능 국어, 수능 탐구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다? 아니다. 아니다. 너네가 가스라이팅을 많이 당해서 개념이 전부라고 오해하고 있다. 근데 이 개념 자체가 김치찌개를 만들어주는 거는 아니라는 거야. 우리는 개념을 물론 모르면 안 돼요. 그렇죠? 개념은 알아야지. 근데 계속 여기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나가셔야 된다 이거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고3이잖아. 고3이니까 지금 어느 정도는 내용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저는 어떤 부분을 책임져 준다 이거야. 이 부분, 방법론적인 부분을 책임져 준다 이거야. 내가 시키는 대로 풀면 어려운 문제가 풀린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떻게 상황별로 문제 푸는 방식을 채택을 할까? 해석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이런 거를 너네가 잘 배우게 되면 사실 수학의 고난도 문제는 고1 때부터 똑같이 나온다 이거지. 고1 때에도 새로운 함수 킬러 문제 분명히 있고요. 고1 때도 자연수정수 문제 무조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를 그때부터 제대로 배웠으면 지금 고생 안 하는데 그때 고1, 고2 때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능력치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니네가 이 레시피를 배우지 못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저랑 겨울방학부터 시작해서 상반기는 이 레시피를 완성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반기는 이 레시피를 연습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레시피를 학습하고 연습을 반복하면 수능 수학은 정말 쉬워요. 지금 수능 수학이 쉽다고 얘기하면 이제 또 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과거보다 훨씬 쉬워진 거 맞잖아요. 옛날에는 미투 기백 확통을 봤던 시절도 있어요. 미투 기백 확통 시절에 내용이 반도 안 돼. 반도 안 돼. 그 반도 안 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고생할 필요는 없잖아. 그지? 그래서 내용이 이제 쉬운데 그 내용 쉬운 것만큼 방법이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론을 저희가 잘 배우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되는 변화하는 마음가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걸 이해하는 게 필요하냐, 시험을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 지금 이 방법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뭐냐면 근데 시험은 두 가지가 있어. 이거는 이제 공부법 특강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우리가 이렇게 내용 관련된 내용이 중요한 시험이랑 추론이 중요한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이 중요한 시험은 어떤 당연히 이제 시험이 있냐면 이제 CPA, 여기 회계사가 공인회계사가 CPA야, 또 모를까봐. 그렇죠? 자, 그다음에 옛날 수능 이런 거는 내용이 중요했어. 그래서 수학 개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인 거야. 왜 옛날 사람들인 거야? 옛날에 이제 94년, 95년, 96년 처음 생길 때부터, 그지? 그다음에 이제 한 2000년대 초반까지는 학습량이 되게 많았어요. 우리 수능에서 다루는 수학에서 다루는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되게 많았어. 그래서 그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도 어려웠다 이거지. 그래서 내용에 집중하고 그 개념을 잘 알고 있으면은 문제가 내용에 맞춰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게 어렵지 않았다는 거야. 즉 비중으로 보면은 내용이 이만큼의 분량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너네가 문제를 푸는 추론적 요소, 고난도 요소라고 할 수 있지. 고난도 요소가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야. 굳이 문제를 꼴 필요가 없는 거죠. 왜? 내용도 어려운데 야 추론 요소, 고난도 요소까지 들어가면은 당연히 어때요? 모든 수험생이 시험을 못 볼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보통 이제 내용에 집중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다. 이런 경우에는 개념 학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추론형 시험도 있어요. 이런 경우의 특징은 뭐냐면 내용이 좀 적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네가 지금 수능도 보면은 수학 같은 경우에 내용이 진짜 요만해졌잖아요. 그죠? 야, 그러면 이만한 내용만 가지고 너네한테 시험 문제를 내면 전국에 만점 맞는 학생이 너무 많은 거야. 수학원, 솔직히 수학원에 개념 어려운 게 뭐가 있어? 여러분 지수로그가 개념이 그렇게 어려워요? 그거 아니잖아. 삼각함수 그래프, 어차피 사인, 코사인, 탄젠트만 외우면 끝인데 수열?
등차, 등비, 그 다음에 점화식 3개만 알면 끝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개념을 요약해서 적으면은 A4 용지 한 장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양이 적어졌다 이거지. 근데 변별력은 확보해야 되잖아. 그럼 시험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추론 요소가 이만해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지금 수능 시험에 국어 내용 없어요. 수학 내용이 많이 줄었어요. 과탐도 내용이 줄었어요. 어차피 저희가 배우는 과목이 1, 2개밖에 없잖아. 뭐 너네 투 볼 거 아니니까. 그쵸? 그러면 이 내용을 커버할 수 있는 뭐가 나온다 이거야? 시험에 추론 요소가 나온다는 거야. 국어 빈칸 채우기 나온다 이거야. 고난도 문제들 즐비하게 나온다 이거지. 수학 낯선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 그래프 문항, 새로운 함수, 자연수정수, 고난도 요소들이 겁나 많다 이거죠. 근데 너네가 지금 제가 수학에서 얘기하는 이런 고난도 요소 들으면 무슨 문제인지 알아요? 모르죠. 그 고난도 요소를 체계적으로 배운 적이 없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네가 수학이 안 나오는 거지 얘가 안 돼 있어서 성적이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 그래서 너네한테 수학 공부할 때 개념이 중요하고 개념을 완벽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제끼면 돼. 걸으면 돼. 제 수업을 듣든 안 듣든 무엇이 올바른지는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 저희가 공부를 하지 않았더라도 합리적인 판단은 할 수 있잖아. 지금 제가 이 하는 얘기가 틀린 얘기라고 생각하는 친구는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용이 옛날에 비해 많이 줄었다. 그렇다는 건 시험에서의 난이도는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 요소가 늘 수밖에 없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추론 요소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정의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과 이런 추론 요소가 포함된 킬러 문항을 푸는 건 확연히 다른 작업이라는 거지. 이거는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당장 서울대 교수님을 모신 다음에 수능 수학 한번 풀려보게 하자고. 과연 100분 안에 담아줄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제가 서울대 교수님은 모셔올 수 없으니까 제가 이제 친한 박사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뭐 수치 해석 수학 쪽 이제 전공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를 이제 불러다가 시켜봤어요. 시켜봤는데 다 못 풀어. 그냥 바보야? 아니야. 수학을 모르겠어? 아니야. 야, 산수원 산수투 모르는데 수학을 모를 리가 있냐? 서울대 박사가. 당연히 잘 알죠. 잘 알지만 점수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야. 왜? 그 친구가 이거를 공부한 거 아니니까. 이 부분을 학습한 다음에 시험 본 게 아니니까. 수학이 잘 돼 있어도 수능 수학 시험은 못 볼 수 있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커버하기 위한 학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돼요. 너네가 꼭 재수를 하고 삼수를 하고 해야 수능을 잘 본다고 착각하는 이유가 뭐야? 포인트를 못 맞춰서 그래. 애들이 필요한 걸 공부하고 내가 해야 될 거를 잘하면은 여러분들 1년이 뭡니까? 6, 7개월만 공부해도 사람이 확 바뀌어요. 근데 보통 이제 애들이 뭐에 집중을 많이 해? 이거에 집중을 많이 해. 중요하지도 않은 거를 집중 많이 하니까 시간이 낭비되는 거야. 시간이 낭비되니까 수능 준비를 오래 해야 되는 거야. 그러지 말자고. 우리는 스마트하잖아. 그지? 여러분들 요즘 친구들이 얼마나 스마트해요. 저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은 점점 똑똑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가르치는 사람들이 못 따라가. 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직도 옛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너네가 그런 구시대적인 수업을 듣게 된다면 조금 이제 고생할 수도 있다. 알겠죠? 그래서 현명하게 고르자 이거야. 현명하게. 우리는 스마트한 사람이니까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게 필요하고요. 개념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기본적인 사실을 저희가 알고 있자고. 문제에 물론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거를 못 써. 왜냐면 뭘 물어보는지를 몰라서. 이게 진짜 가슴 아픈 사실이죠. 그죠? 당연히 이런 낯선 표현을 뚫어내는 방법이 필요한 거 아니야. 이게 바로 이제 추론 해석하는 방법인데 이런 추론 해석법을 우리가 한번 배워보자고요. 추론하는 방법을 배워보자고요. 이 추론 방법을 배워서 낯선 표현들을 뚫고 들어가서 본질적인 개념에 접근해보자 이거지. 그러면 그 개념 딱 도달하면 답은 개 쉬워요. 여러분들 정답 상황은 정말 쉽게 나옵니다. 이게 요즘 문제, 요즘 수능 수학의 특징인데 처음에 잘 뚫고 표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내용이 너무 쉽기 때문에 정답되는 상황이 정해져 있어. 그래서 저희는 수업할 때 정답되는 상황까지도 같이 암기할 거야. 그러면은 너네가 문제를 봤을 때 이 문제가 무엇을 물어보든지 결과가 무엇인지를 이미 아는 상태에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다 맞을 수밖에 없다. 필연적인 만점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수학뿐만 아니라 국어도 마찬가지고 탐구도 마찬가지야. 고난도 문항에 대한 기계적인 접근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야 필연적인 고득점이 가능하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너네가 이제 학습에 대해서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야. 어떤 거 있냐면 이 내용 공부하는 거랑 추론 요소 해석하는 방법 공부하는 거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여러분들이 내용을 잘 안다고 해서 이 추론 문항이 풀린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여러분들 리니어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거지. 병렬적 구조야. 병렬적 구조. 여러분들 이렇게 어려운 문제랑 쉬운 문제가 다르다. 아예 다른 선상에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개념을 배우면 그 개념에서 이어지는 필수 예제가 있거든. 이거는 당연히 이제 개념 잘 돼 있으면 필수 예제 잘 풀리고요. 이렇게 연습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 다음에 고난도 문항으로 연결될 거라고 생각하시면은 이거는 학습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분명히 공부를 잘 못할 겁니다. 자기가 공부를 못할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다른 문제인데 이렇게 연결될 거라고 생각하면 어떡해. 이거는 이거예요. 이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따로 뭘 공부해야 되는 거야? 추론 방법을 따로 공부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걸로 이제 뭐 하는 거야? 고난도 문제 연습하는 거야. 그러니까 즉 병렬적 구조. 우리가 이제 이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투트랙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이런 투트랙으로 공부해야 여러분들이 성적이 바뀌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 하면 안 돼. 개념하고 필수 예제 푼 다음에 이제 나는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못 풉니다. 근데 어려운 문제 풀러 가시죠? 그럼 당연히 어때요? 자기가 이제 문제가 안 풀리고 힘들고 막 그래? 그러면은 이제 무슨 생각이 들어? 개념이 부족한가? 가. 아유, 언제까지 이게 돌아다니실 거야? 근데 이러지 좀 말자. 이게 진짜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냥 다른 건데, 다른 걸 공부해야지 되는 건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갔다가 안 풀린다고 해서 개념 가고, 다시 개념 가고, 이렇게 그냥 무한 루프에 빠지면은 시간만 낭비하는 거야. 우리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현명하게 가자고 제가 계속 강조 드리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투 트랙으로 공부한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본 공식의 습득과 이해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필수 유형 반복 연습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고난도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뭐 하셔야 된다는 거야? 필수 유형을 연습하면서 고난도 문제의 해결 전략 학습을 따로 하셔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오히려 비중이 누가 더 높아야 돼? 얘가 이제 한 전체 공부 시간이 3 정도면 이 친구가 7 정도 되게끔 얘가 메인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문제 해결 전략에 대해서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하셔야 된다. 이거를 이제 제가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4점 공략법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방법론을 완벽하게 숙지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학습 목표로 삼으셔야 된다 이거지. 이게 학습 목표야. 문제 푸는 방법론을 배운다가 우리 학습 목표고요. 문제를 푼다는 수단과 도구, 이 방법론의 연습인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방법론을 잘 배우고 나면 연습은 좀 해봐야지. 그지? 그래서 연습을 좀 해보시면서 숙달하시면 이 방법론이 몸에 있겠죠? 그 몸에 익힌 걸 가지고 뭐 하시면 되는 거야? 필수 유형도 몸에 익었고 방법론도 이제 몸에 익으면 그 다음에 이제 실전 연습하는 거지. 그지? 이렇게 공부를 마무리하면 여러분들이 국수탐탐 좋은 결과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나누어 공부하는 게 수능 공부에서 되게 중요한 거야. 자,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너네가 되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자, 이거는 무료 특강에 강윤구의 공부법 특강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되게 자세하게 지금 얘기한 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압축 버전이고 되게 자세하게 그리고 어떻게 시간을 운용하면서 저희가 공부해야 좋은지 마음가짐 뭐 이런 것까지 다 말씀을 드리니까 강윤구의 무료 특강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 공략법 완성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추론 요소에 많이 집중해 주시면 좋다. 자, 그리고 이 추론 요소 공부하는 게 여러분들 되게 좋아요. 지금 시대를 잘 타고 났어. 왜냐면은 추론 요소가 근데 뭐가 나올지 모르면은 우리 대비가 안 되잖아. 그지? 대비가 안 되잖아. 근데 지금 이렇게 평가원 지침서를 보면은 추론 요소가 어떻게 출제될 것이다? 기존 표현에 대해서 기출 표현만 나옵니다라고 이제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내가 정한 게 아니라 그냥 적혀져 있어. 그래서 새로운 규칙, 창의적 추론 문제는 지향한다. 안 낸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 수열 같은 경우에도 창의성 관련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안 나와. 그래프, 정형적인 그래프만 나와. 특수한 개형 이런 거 안 나와. 알겠죠? 과거에 나왔던 것만 나오기 때문에 이 기출 표현만 저희가 정확하게 알면 되는 거야. 그래서 시험 범위가 이렇게 한정이 된다. 나왔던 표현 위주. 물론 이제 나왔던 표현 위주로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그건 있어요. 3점으로 2점으로 좀 쉽게 2점으로는 아니지. 3점으로 쉽게 나온 적은 있는데 그게 부각될 수는 있겠지. 그지? 근데 어쨌든 그것도 기출 표현이니까 저희가 나왔던 표현들 위주로 고난도로 나올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잖아. 그 정리된 거를 너네가 완벽하게 학습하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기존 표현에 대한 완벽한 해석 방법을 너네가 암기하고 연습하면
머리가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저희가 필연적 100점에 도달할 수 있고요. 머리 좋은 새끼들도 이거를 꼭 공부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들 지금 추론 문제 숫자가 옛날에는 2-3개 나왔거든요. 수능 수학에. 그죠? 근데 지금 6문제가 나오고 있다는 거야. 전체적인 난이도는 내려갔지만 어쨌든 추론 요소가 6개 있다? 쉽지 않은 문제가 6, 7개 있다는 거야. 그럼 너네 머리만 믿고 시험장 딱 가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요? 수능 시험장에서는 자기 능력이 100%가 안 나와. 그지? 아무래도 긴장하기 때문에 머리가 잘 안 돌아가요. 그러면 평상시에는 은연중에 추론이 되던 게 시험장 가면 안 될 수 있어. 그럼 당황하겠지. 당황하면서 원래 100점 맞다가 80점 맞는 거야. 선생님이 가르쳤던 제자 중에도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있었어. 그러면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상위권도 어디에 집중해 줘야 돼? 당연히 이 해석 방법을 정독하는 거에는 집중해 줘야 돼. 자기가 은연중에 알고 있는 거를 완벽하게 구체화하는 게 최상위권의 기본 자세야. 선생님도 그런 과정을 다 거치고 최상위권이 되고 시험들을 잘 보고 성과를 내는 거지. 그냥 대가리만 믿고 대충 공부한 다음에 시험장 가서 쫄래쫄래 가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딴 생각으로 시험 준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1년 동안 인생을 걸고 준비하는 시험인데 그런 마인드로 시험 준비하면은 잘 볼 가능성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너네가 어떤 상황에서도 배가 아파? 아, 그럴 수 있어. 열이 나? 그럴 수 있어. 컨디션이 안 좋을 수 있지. 그런 상황에서도 무조건 100점이 나오기 위해서는 상위권조차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암기하고 연습하는 과정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중하위권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런 것들을 완성하는 과정, 그게 바로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사전공략법 커리큘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제가 공부법 특강에서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완성하는지에 대해서 커리큘럼 얘기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요 중간에 PPT가 궁금하다면 아까도 얘기했죠? 무료 특강이니까 공부법 특강 좀 보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 커리큘럼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되는 거야. 크게 2가지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되는 거야. 자, 첫 번째는 공략법을 완성하는 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윗라인은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문제 푸는 방법 위주로 이제 안내를 드릴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루트인데, 여러분들 루트는 작년에는 없었는데, 그러니까 올해 2023 준비하는 수능 과정에는 없었는데, 제가 이번에 새롭게 이제 도입하는 과정이에요. 자, 뭐냐면, 제가 이렇게 올해 수업을 해보니까 수험생들이 방정식이 뭔지, 항등식이 뭔지를 몰라. 뭔지를 모른다는 게 그 쓰임새를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야. 합성함수가 정확하게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당연한 얘기지만 지금 이렇게 수능에 4점짜리나 킬러 문제로 나오는 이런 추론 요소들은 고1 수학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고1 때 공부를 제대로 했으면 훨씬 편했을 거야. 왜냐면은 여러분들 추론 요소를 내용이 좀 쉬운 상태에서 공부해야 이해가 잘 되거든. 그죠? 너네가 N축이라는 게 있어. N축을 미적분해서 연습하시면은 어려워요. 그거를 조금 더 쉬운 다항함수에서 연습하면은 조금 더 쉽고요. 그것보다 조금 더 쉬운 2차 함수에서 학습하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된다 이거지. 즉 내용이 쉬울수록 방법론을 이해하기가 좋다 이거야. 그래서 제가 수학 상하, 여러분들 수학 상하를 가르쳐 주겠다는 게 아니야. 수학 상하를 다 알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뭘 가르쳐 주겠다는 거야? 추론 해석법을 알려주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야. 추론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이거지, 그지? 그래서 그 방법을 너네가 이제 조금 더 쉬운 내용으로 한번 보고 오면 이 이후에 이어지는 사전 공략법과 킬러 공략법을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루트라고 하는 기본 과정을 만들었으니까 자기가 수학 2등급 이하입니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그러니까 고1, 2 모의고사 볼 거 아니야, 그죠? 고2 모의고사 2등급 이하. 사실 1등급부터 들어야 되긴 하는데 뭐 그렇다 치고 2등급이야. 그리고 이제 자기가 뭐 고3 이제 재수하는데 자기가 이제 수능 때 내가 수능을 응시했는데 이제 2등급 이하가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 사실 추론하는 방법을 다 모른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지금 수능이 문이과 통합이잖아, 그지? 2등급 이하는 그러니까 2등급 포함이야, 이하니까, 그지? 우리가 수학을 그냥 잘 모르는 거야. 내용은 다 아는데 추론을 그냥 못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추론하는 방법을 다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다 루트로 이제 시작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수학 상하를 개념 설명해 주는 게 아니에요. 수학 상하와 관련된 수학 상하로 추론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추론 표현의 해석 방법을 학습하는 수업. 자, 이렇게 있고요. 이거는 적용 연습 문제가 따로 없습니다. 저희가 수학 상하를 공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기본을 익히는 과정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저희가 사전공략법이 원래는
책 하나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제가 그걸 이제 두 개로 분리했어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컨셉이랑 테마 해가지고 이제 개념부터 해가지고 활용까지 한 번에 다 설명하니까 강좌 수가 너무 많더라고, 그지? 그래서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거의 70강에 육박하는 분량을 자랑하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걸 다 듣는 게 너무 힘든 거죠. 그냥 1회독하는 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금 성취감을 좀 줄 수 있도록 과정을 분할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념 수업이에요. 근데 개념만 가르치면은 좀 섭섭하죠. 그죠? 그래서 왜 그렇게 개념 문제가 풀리는지에 대한 필수 유형에 대해서 제가 이제 조금 더 방법론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타의 개념 수업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너네가 A의 n제곱근의 개수를 구하는 수학원의 요소가 있잖아, 그지? 근데 그 A의 n제곱근을 그냥 숫자적으로 외우기보다는 방정식의 개념부터 시작해서 정리하면 훨씬 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 알 수 있거든요. 왜 내가 이걸 이렇게 필수적으로 접근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가? 그 근본적인 이유까지 같이 이야기해주면서 진행되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네가 이제 수학원, 수학2, 뭐 미적분 뭐 이런 것들을 처음 배운다? 당연히 이제 요 수업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내용 설명을 충분히 드릴 거고 쉬운 문제를 충분히 풀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가면 되는데 쉬운 것만 하는 건 아니다. 활용하는 방법도 말씀을 드릴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에 대응되는 n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림구 n제, 이니셜 이렇게 있을 텐데 자, 요거는 이제 우리 쉬운 문제들, 그러니까 3점이나 아니면은 4점도 요즘에는 굉장히 쉬운 것들도 있기 때문에 3점과 쉬운 4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연습서처럼 푸는 건데 루틴 연습서라고 적혀 있어요. 이 루틴이 또 뭔 말이냐라고 이제 궁금해할 수 있는데 저희가 공부할 때 메인과 루틴으로 나누어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야. 그래서 꼭 공부 특강 그래서 꼭 보셔야 돼. 알겠죠? 그래서 루틴에 올렸을 때 이 이니셜을 메인에서 학습하고 이제 루틴에서 연습하기 위해서 루틴으로 올렸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문제 푸는 연습을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사전공략법 본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친구의 이제 특징이 뭐냐? 작년에는 그러니까 2023에서는 제가 방법론 플러스 여기다 기출문제를 거의 다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책이 좀 약간 두껍고 문제수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강의 볼륨이 좀 늘어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에센셜, 그러니까 핵심적인 것만 좀 모아놓자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제 방법론은 좀 더 강화했어요. 요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그러니까 부족하진 않은데 이런 거죠. 이 정도는 당연히 알겠지라고 생각하고 제가 말하지 않은 거를 우리 친구들이 모른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작년에 수업하면서 생각보다 모르는 부분들이 많구나. 그래서 그 부분들까지 좀 디테일하게 말해주는 게 필요하구나 라고 해서 방법론을 조금 더 강화했고요. 대신에 문제수를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교재라고 볼 수 있겠죠. 이 공략법 완성이 저희 본교재인데 이 본교재에서는 문제수가 좀 적다. 최신 기출 위주로만 이루어져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근데 최신 기출만 가지고 저희가 수능 대비할 수는 없잖아. 과거의 문제들이 안 나온다고 보장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 못 다시는 문제들은 어디서 저희가 공부할 거다. 기출구라고 하는 기출 연습서에서 저희가 공부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기출구는 여러분들 고난도 기출 학습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쉬운 문제, 3점짜리 기출이나 아니면은 너무 쉽다고 생각되는 4점 기출 문제는 실려있지 않아요. 그래서 교육청, 사관학교, 경찰대 포함해서 기출되어 있는 고난도 문제만 엄선하여 수록하였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요거랑 요거만 이제 잘 푸시면 시중에 있는 모든 기출 문제는 다 공부했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괜찮으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좀 못다한 기출 문제는 여기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문제풀이를 진행할 거고요. 자, 저희가 이제 여기는 2학년 기출도 있어요. 요즘에 고2 기출문제가 생각보다 난이도가 높아요. 근데 이게 무시할 게 아니야. 무시할 게 아니야. 오히려 고2에 나와 있는 고난도 기출문제들이 훨씬 더 너네한테 도움되고 의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선별해서 집어넣어놨습니다. 아시겠죠? 한마디로 그냥 어려운 기출문제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4점 문제를 풀지에 대한 방법론을 충분히 연습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뭐냐? 여기까지만 해도 되는 친구들이 전체 수험생의 90%야.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알겠죠? 지금 제가 이제 올해 진행한 수업도 OT 찍으면서 4점 공략법까지만 하면 됩니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너네 솔직히 기출문제도 다 풀고 그 다음에 이제 방법론도 다 익히고 이런 수험생 전국에 별로 없습니다. 다들 그냥 대충 공부하는 거야. 대충. 너네 대충 많이 공부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적은 양을 완벽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사실 여기까지도 적은 양이 절대 아니에요. 분량이 꽤 많아. 꽤 많으니까 너네가 제가 지금 수학 성적이 조금 떨어집니다. 제가 앞으로 좋게 얘기하면 발전할 점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욕심내지 마시고 루트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내가 올해는 완벽하게 학습하는 걸 목표로 진행하셔도 괜찮아요. 괜찮아.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면은 보통 인간 강사 커리 풀과정 밟는 거랑 비슷합니다. 제가 압도적으로 양이 많아요. 근데 엔제 제가 문제 수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다른 선생님들이 80문제 넣고 70문제 한 권에 넣을 때 제가 200문제 넣거든요. 그러니까 3배야. 3배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까지 가는 게 쉽지만은 않은 과정입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여기까지 하셔도 되고요. 여기까지만 해도 92, 96 나오는 거 문제 없어요. 사람에 따라서는 100점까지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너네가 뭔가 많이 하려고 욕심 부리기보다는 아까도 얘기했죠? 핵심적이고 중요한 거를 완벽하게 하는 데 집중하라 이거야. 제가 이런 얘기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수능이 막 얼마 안 남았잖아. 그지? 근데 제가 저번 주에 수업할 때 이제 복습 차원에서 기출문제를 풀었거든. 기억을 못해. 그러니까 애들이 기억을 못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평범한 수험생의 보통의 모습이라는 거지. 너네가 지금은 그런 걸 우습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너네도 그럴 거라 이겁니다. 그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기억하고 어떻게 풀었는지 완벽하게 해석 방법까지 설계하는 방법까지 다 기억하는 친구들은 많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친구들이 대충대충 공부한다 이거죠. 대충대충 할 바엔 하지 마. 하지 마시고 아니면 양을 줄여. 양을 줄이고 대신에 완성도를 높이시는 데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친구들이 있겠죠. 저는 올해 꼭 메디컬을 가야 됩니다. 무조건 수학에서 100점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이제 준비된 과정이 그 다음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킬러 공략법. 이거는 뭐 질이죠. 이거는 기타 수학 선생님들이 생각할 수 없는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보통 이제 지금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수학을 너무 좋아하세요. 수능 수학을 가르쳐야 되는데 수학을 가르치고 계신단 말이지. 우리가 지금 노벨상 없지. 필즈상에 도전하는 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을 가르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어때요? 계속 내용 위주의 수업이 진행이 되거든. 이 책은 내용 위주의 책이 아닙니다. 방법론만 정리한 책이야. 그렇다는 건 책 구조 자체가 아예 다르겠죠. 그래서 단원별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통합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은 특징이 뭡니까? 뭐 배우셨던 분들도 있겠지만 식과 그래프의 선택이라고 하는 가장 큰 주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결국 수학 문제라는 건 식으로 문제를 풀까? 아니면 그래프를 그리면서 시작을 할까? 이걸로 이제 선택지가 나누어지면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식으로 문제를 풀 때의 선택 기준과 그래프를 선택하는 기준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 기준부터 해서 식으로 진행하는 문제풀이는 뭐가 있는지, 그래프로 진행할 때는 어떤 포인트에 집중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나누어 관찰하는 게 맞겠죠. 그죠? 단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너네 지금 수학1, 수학2 그리고 이제 만약에 뭐 미적분을 고른다 치면 수원, 수투, 미적 전부 다 뭐 배우는 거예요? 함수만 배워요. 함수 배우는 건데 굳이 과목을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 그거를 과목별로 나누어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킬러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킬러 문제라고 하는 고난도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통합사고가 필요한 거야. 그 통합이라는 건 나의 문제풀이 방식을 하나로 모아줘야 된다 이거지. 단원별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건 식 표현이구나 인지하고 식으로, 이런 건 그래프 표현이구나 인지하고 그래프 해석할 때 필요한 작업들 하는 것, 그런 것들이 킬러 문제를 풀 때 핵심적이고 중요한 작업이라 이겁니다. 그런 걸 제가 제 노하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시험 문제 푸는 노하우를 가득 담아서 한 권으로 완성하는 거고요. 여기에는 기출문제가 한 문제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기출문제는 여기까지만 들어가 있는 거야. 알겠죠? 이 다음부터는 기출문제가 없는 과정입니다. 자작문제로만 진행이 되고요. 그 킬러 자작문제가 무려 몇 문제가 있었어요. 이걸 다 푼 친구들이 올해에도 몇 명이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150문제가 있습니다. 수원수투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의고사 보면 15번하고 22번이 어렵잖아. 15, 22만 150개 모아놓은 거예요. 그렇죠? 모의고사를 75회 푸는 것과 같다. 그만큼 고된 작업이다. 하지만 100점을 위해서는 이 정도 여러분들이 연습까지도 같이 해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연습도 겸하는 책이니까 제가 생각할 때 선생님 저는 메디컬 가고 100점 맞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건 여기까지 하시면 되고, 자, 요거는 이제 수학 성애자들 있죠? 저는 킬러 문제 더 풀고 싶습니다. 아니면 이제 여기까지 제가 방법론 완강한 다음에 연습을 더 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생각이 들면 수능 때까지 여유되면 이것까지 더 연습하면 좋겠죠. 그래서 킬러 문제 모아놓은 엔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연습 꾸준히 이어나가시면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럼 모의고사는 뭐야? 근데 모의고사는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이거는 올해도 무료 제공했는데 당연히 내년에도 무료 제공입니다. 왜? 지금 수능 수학은 모의고사가 전혀 중요하지 않은 시험이야. 왜 도대체 수능 수학 시험을 준비하는데 모의고사를 왜 풀고 앉아있는 거야? 난 이해할 수가 없네. 근데 모의고사는 왜 의미가 있을까? 타임어택 때문에 의미가 있어요. 너네가 다 풀 줄 알면 수학은 60분도 안 걸립니다. 근데 국어랑 탐구는 모의고사가 중요해요. 제가 구분지어서 확실하게 얘기해 줄게. 국어랑 탐구는 타임어택 요소가 되게 많아. 빨리 푸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야. 정확도도 중요하지만 속도도 중요한 시험입니다. 하지만 수능 수학은 속도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왜? 제대로 풀 줄 알면 지금 너네 기출문제 이제 봤을지 모르겠지만 풀이 과정 6줄, 7줄 되는 것도 거의 없어요. 5줄 내에 다 풀려. 그렇다는 건 뭐야? 풀 줄 알면 금방금방 다 정답이 나온다 이거야. 야, 근데 뭐하러 모의고사를 풀어요? 시간이 남는데. 너네가 시간이 모자른 이유는 뭐야? 모르니까. 그지? 모르니까. 실력을 올려야 해결되는 부분이라 이거지. 실력 올리는 데 집중하시고 연습하시고 실전 연습 모의고사는 최소로 가져가는 게 지금 현재 수능 수학의 정답이다 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연습용으로 무료 제공하는 거야. 물론 당연히 뭐 좋은 퀄리티를 유지하겠죠. 유지하는데 근데 제가 선물로 그냥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도 이제 뭐 이벤트에서 이제 선정된 친구들은 그냥 실물로 이제 인쇄해서 공짜로 드렸거든요. 대부분 다른 친구들은 그냥 PDF 파일로 드리고 그래서 근데 이거는 그냥 이벤트적으로 저희가 마무리하는 용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돼.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에센셜에 해당하는 엔제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렸는데 이거는 그냥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준킬러만 모아놨구나. 그지? 13, 14, 15, 20, 21, 22 문제들만 모아져 있구나. 여기에도 당연히 킬러 문제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월등히 높은 난이도와 월등히 많은 문항수가 들어가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커리큘럼이 있는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저는 어디까지를 목표로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궁금할 수 있거든요. 그런 공부법 관련된 거는 Q&A 게시판에 적극적으로 남겨주세요. 니네가 고민하지 마. 주변에 물어보지 마. 여러분들 주변에 시험을 제대로 준비하고 제대로 본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응? 니네 솔직히 그렇잖아. 그지? 그리고 최상위권의 인터뷰를 여러분들 따라가면 안 돼. 니네가 최상위권이 아니잖아요. 그쵸? 보통 이제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투스 자체가 최상위권이 이렇게 많지 않은 사이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통 이제 좀 수학이 약한 친구들도 많을 거란 말이야. 그런 애들이 왜 그런 애들의 공부법을 따라가? 공부법은 성적별로 상황별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추천드리는 건 제가 이렇게 커리큘럼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어떤 거 어떻게 소화하는 게 좋을까요는 강윤구의 공부법 특강 제가 꼭 강조하는데 이거 먼저 들어야 되고 필수 과목이야 얘들아. 알겠죠? 이 공부법 특강을 듣지 않으면 제 수업 자체를 애초에 안 듣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서 내가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그걸 가지고 이 커리큘럼 중에 어떤 과목을 들을지 선정을 하시면서 만약에 여기에서 약간 의문감이나 조언이 필요하면 그거를 Q&A 게시판에 질문하시라 이거지. 그러면 제가 친절하게 지금 상황에서는 여기까지를 생각하시고 나중에 여유되면 여기까지 더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조언을 드릴게요. 저는 수학도 가르치는 거지만 사실 저는 수학 가르치고 싶어서 인간 강사나 수학 강사를 하는 게 아니라 너네한테 시험을 잘 보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야. 실제로 그 방법을 알면 너네가 학원을 안 다녀도 돼요. 인강을 안 들어도 돼. 강의에 의존하지 말란 말이야. 저랑 같이 뭐 하는 거야? 전 동반자죠. 같이 가면서 이렇게 공부하면은 100점이 나올 수밖에 없구나라는 그 감정. 그걸 한번 우리가 느껴보자 이거야. 그렇게 우리가 이제 1년을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도와드릴 테니까 물어보세요. 알죠?
혼자 이렇게 끙끙 앓지 말고. 알지? 자, 그럼 작년과 이제 다른 건 뭐가 있냐라는 건데, 전체적으로 이제 정확한 커리큘럼의 분리. 그래서 제가 이제 사전공략법 자체도 두 개로 나누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초가 필요하면 이니셜부터, 기초가 필요 없으면은 이제 에센셜부터 진행하면 되게끔 이렇게 나눠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이제 분량이 당연히 줄었겠죠. 나눴으니까. 하나를 두 개로 나눴으니까 정확하게 절반이 이제 아니죠. 그죠? 추가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전체 양은 늘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쨌든 자기 수준에 맞게끔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제가 그 PDF 파일을 올려놓을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기출구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릴 건데 이 기출구 제가 올해는 PDF 파일로 수원수투 선택 묶어서 한 권으로 드렸거든요. 그죠? 근데 내년에는 출판합니다. 왜냐면은 출판해 달라는 말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PDF가 되게 좀 편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PDF로 올린 건데 되게 많은 친구들이 이제 책으로 좀 갖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해서 책으로 이제 출판을 할 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여기에서의 기출문제량을 줄이면서 기출구에서의 기출문제는 늘릴 거기 때문에 양이 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과목별로 분리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수원수투 선택 확본이 아니라 수학원, 수학2 선택 이렇게 다 나누어서 출판이 될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출판 활용하시고요. 파일도 올릴 거야. 복습할 때 여러분들 어차피 기출문제는 한 번 풀 게 아니잖아. 근데 책으로 드리면 복습하기가 힘드니까 제가 파일로도 올릴 거예요. 그럼 책이 안 팔릴 수 있겠죠. 책을 꼭 사주시면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파일 제공까지 같이 해줄 거니까 출판도 뭐 이제 여러분들 뭐 자기 편한 대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난이도가 구별되도록 좀 부제를 붙였어요. 제가 올해에는 강릉구엔제 만들 때 볼륨 1, 볼륨 2, 볼륨 3 이따위로 했는데 난이도가 볼륨 1이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볼륨 3고 그 다음에 볼륨 2다 보니까 학생들이 혼동을 하더라고. 그래서 각각의 이제 공략법 수업과 대응되게끔 부제를 붙였으니까 난도로 구분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올해 이제 수업하면서 해설지를 좀 안 드렸잖아요. 그죠? 자, 근데 제가 이제 해설지를 드릴게요. 알겠죠? 드리는 대신에 자, 강릉구엔제 이니셜 쉬워요. 이거 연습서예요, 연습서. 자, 그 다음에 강릉구엔제 에센셜 어려운데 그렇다고 다 어려운 건 아니야. 그래서 좀 설명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문항들은 굳이 해설 강의는 찍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주요 문항과 고난도 문항 위주로 심화 해설 강의, 조금 더 필요한 문항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킬러 공략법에 대응하는 강릉구엔제 노하우, 요거는 해설지 없습니다. 어차피 해설지 줘도 잘 몰라요. 어려워서.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모든 문항에 대해서 친절하게 해설 강의를 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항의 난이도는 뭐 원래 알겠죠? 어렵습니다. 제가 인간 강사들 중에 난이도가 제일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으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과정을 다 밟아갈 생각을 하지 말란 말이야. 모든 문제를 다 풀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기 실력에 맞게 취사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사전공략법 에센셜까지만 하셔도 100점을 맞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거예요. 지장이 없으니까 제발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적은 양을 완벽하게 알겠죠?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게 차이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루트 강좌가 추가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이거는 여유 있을 때 강의 수가 많지 않아요. 많지 않으니까 짧게 완성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좀 들어주시면서 학능식의 해석, 합성함수, 역함수, 새로운 함수, 낯선 문자 이런 것들에 대한 해석에 대한 필요한 부분들을 쉬운 내용으로 먼저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쉬운 내용으로 잘 배우면 이해도가 높아지고 잘 써먹을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수원수투를 공부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저희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적은 시간으로 완성할 수 있다는 거야. 꼭 보셔야 돼. 꼭 봐. 알죠? 자, 그래서 이렇게 루트 강좌가 추가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연간 커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공부에 대한 얘기가 되게 길어지는데 제가 사실 공부를 가르치고 싶어서 이 강사를 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지? 그래서 너네가 남들이 하라는 대로 했고, 그 다음에 했던 대로 했어. 근데 점수가 안 나왔으면 잘못됐다라는 걸 좀 인정하셔야 돼요. 바뀌어야 되는구나. 내가 다른 방식으로 갔을 때 정답이 나올 수 있겠구나. 100점이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런 거를 좀 합리적으로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강좌를 골라주시고 수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꼭 강조드리지만 공부법 특강을 먼저 꼭 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공부해야 수능을 잘 볼 수 있구나라는 거에 대한 이해도가 생길 거 아니야. 학습에 훨씬 더 효율성이 생기고요. 더 중요한 건 지속성도 생깁니다. 너네 어떻게 공부하면 100점이 나올지 알고 공부하면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100점이 나오는지 모르는 상태로 공부하면 목적이 없기 때문에 공부에 재미가 없고 오래 공부하지 못해요.
공부를 10시간, 12시간 하려면은 내 공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 그 확신을 만들고 나서 공부를 해야 의미가 있는 거지. 그냥 열심히 해야지 하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올바른 길을 가면 여기에서부터 뭐가 생긴다 이거야? 공부에 지속성이 생기고요. 그 지속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뭘 만들 수 있다 이거야? 필연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거지. 그렇게 우리가 1년간 열심히 달려가서 입시를 빠르게 끝내는 것. 그게 우리 이제 학습의 목표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좀 같이 생각하면서, 그지? 우리 뇌가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머리가 장식용과 이제 관상용과 기능성이 있을 텐데 우리가 이제 관상으로 승부를 보기에는 뭐 저도 그렇지만 좀 그럴 수 있어. 그치? 아니면 뭐 연예인을 하고 있겠지. 그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게 아니라면, 기능성의 승부를 보자 이거야. 기능성.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올바르게 한번 가보자 이거죠. 그 가는 길이 힘들 수 있어요. 왜냐면 주변에 이상한 애들이 많아. 그러니까 요즘에 약간 여러분들 그런 거 아시죠? 이게 물론 제가 이제 이거는 구분지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취미 활동 같은 걸로 있어 보이는 거는 뭐 괜찮아. 뭐 거기 이제 과시욕이나 이런 거 있는 거는 괜찮은데 여러분들 시험이라는 건 결과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막 그 과정 속에서 나는 뭐 했어? 막 이러면서 뽐내고 막 이런 게 전혀 중요하지 않아. 너네가 시대인재를 다녔어. 만약에 재수할 때. 뭐 시대인재는 어떻게 보면은 뭐 잘하는 애들이 많이 몰려 있다. 있어 보인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어차피 시험에 실패한 사람들이야.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학원 다닌 다음에 실패했어. 그러면 아무것도 얻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시험은 결과로 말하는 거야. 내가 서울대를 갔어. 그러면 와 어디 학원 다녔어요? 뭐 했어요? 뭐 이런 거를 너네가 서울대 학생이 된 다음에 그런 질문을 받을까요? 안 받아요. 관심도 없어. 결과가 중요한 거야. 우리가 그런 걸로 뽐내야 의미가 있는 거지 뭐 병신 같은 걸로 이제 뽐내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나는 누구의 인재 풀었어. 막 나는 무슨 모의고사 풀었어 하면서 마치 너네 내신 대비할 때 나는 블랙레벨 푸는 애야.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나대는 새끼들 있잖아. 그런 병신 같은 애들이 옆에 있으면 좀 공부할 때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병신이구나라고 생각하고 무시할 수 있어야 돼. 내가 가는 길에 대한 확신을 갖고요. 그 확신을 가지고 쭉 밀고 나가시면 누구나 좋은 결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생각보다 머리가 중요한 시험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합리적 선택, 그지? 합리성을 가지고 끝까지 가세요. 자, 여기까지 강윤구였고요. 자, 우리 공부법 특강에서 만나도록 합시다.